어제 메모리얼에 이어서 미국 시장이 하루 휴장을 했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시장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승하려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데 하방으로 향하려는 압력 역시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면서 매일 대응을 하거나 5에서 10% 정도의 짧은 구간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고 할 만큼 시장 자체가 방향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방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반등 추세가 살짝 나온 상황인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솔직히 말하면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럼 가장 지금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얘기가 나오는 채권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 10년물 기준입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지금 수익률 경우에 지금 1.5% 정도 수준에서 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2배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다 보니까 대체재 관계에 있는 미국 성장주들, 기술주들, 주식이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 관계에 있는 금리 채권 수익률이 거의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레 주식들도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5월 초부터 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무너졌고 지금 0.3%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 기준으로 51선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이번 주 중에 하방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위쪽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인지가 결국 시장의 안정성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방 추세가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 오히려 당분간은 시장이 안정적인 반등세로 돌아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자, 이 2.7%포인트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지가 되고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냥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채권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 때 줘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내려가고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이해를 하고 싶다면 그냥 이 수익률과 성장주의 관계가 대체재 관계에 있고 서로 투자재로서 대체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크게 시장에 대응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채권 가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상당히 10% 정도 올라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추세 자체가 되게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벌써 상단을 이런 식으로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기 직전인데 반대로 수익률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지금 하방을 찍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이 이것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추세 자체가 명확하게 채권이 움직였는데 실제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잡지를 못했고 요 이틀 동안 요 2, 3일 동안의 반등만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 전까지는 금리의 방향과 다르게 그냥 하락 추세를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워낙 하방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또 이러다가 금리가 어떠한 이 하방 추세를 멈추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금리 가격이 채권 가격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포지셔닝이 나왔을 때 과연 이전처럼 뒤늦게 반응을 할 것인가 과연 하방 추세로는 바로 반응을 할 것인가 또 이런 위험 부담이 조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자체를 한번 지켜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상방 추세, 단기적인 상방 추세는 살아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상방 추세를 이제 뚫고 올라온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하방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도 터치를 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한 게 오늘도 만약에 상승 추세 혹은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흐름 아니면 이 갭을 메우는 정도
까지만 움직이더라도 사실은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단하셔야 될 거는 최소한 이틀 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비중을 늘릴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대로 보면 QQQ 기준으론 자, 요 정도 가격대겠죠. 그래서 한 300달러 수준을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늘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사실 이게 갭이 안 뜨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갭 상승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걸 메꾸러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405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OXX 같은 경우는 자, 410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는지를 봐주시면서 투자 비중에 대한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세벨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변동폭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25달러 수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거래일 기준 이틀 전 종가, 자, 22달러, 그리고 TQQQ 기준으로 30달러.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최소한 10% 정도, 자, 마이너스 10% 정도로 잡고 우리가 수익 구간은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잡고 이 상방 추세선 위쪽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손절은 10%, 위쪽으로는 20, 30%, 30%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마이너스 10% 수준을 하방, 지지선, 상방으로는 최대 30%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하거나 상승은 아니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 혹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틀 전 종가, 즉 단기 추세선 밑바닥까지 지지를 하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세배 레버리지 기준으론 손절 라인을 한 마이너스 10에서 15%, 상방으로는 20에서 30%로 수익 구간을 잡아놓고 이 안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